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논문. 강의가 마지막인 건 아니고. 마지막 논문. 경허선사 친필 서간문 출연에 따른 삼수갑산행 진실규명의 필요성. 서간문 출연에 따르죠. 내가 아까 분명히 심력 썼는데 왜 안 써있어 이게. 이게 16번째 논문. 아까 그게 15번째 논문. 이게 16번째 논문이에요. 친필 서간문 한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생략. 서간문 출연에 따른 삼수갑 한 개가 뭐더라? 맨 마지막에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미륵사상과 전봉준 장군 관계성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했던 것 같은데. 경허 친필 서간문 출연에 따른 삼수갑상 북행 진실규명의 필요성.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홍현지. 그래서 1장은 들어가는 말, 2장은 삼수갑상 북행에 대한 오해, 3장은 서간문 출연에 대한 진실규명의 소명, 그리고 나아가는 말을 갖고 마지막 논문이에요. 들어가는 말. 경허는 근대 함개혁 선불교 중흥조로서 추앙받는 선승이면서도 그 반면에 그의 행리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의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그랬죠. 교계에서는 경허열반 108주기를 맞는 오늘날까지도 100주기에서 8년이 지났네요. 100주년이 210이었으니까 2010이었으니까 8년을 더하면 2020년 거네. 이게 지금 이 논문이 2020년 논문인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경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이거 그 역사기념관에서 이 조계사 역사기념관에서 발표한 거네.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중 우리 후학들은 경허에 대한 제방의 연구 분야 중 특히 경허 관련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경허 연구에서 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한 접근 방식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어진다. 왜냐? 이 부분은 그냥 하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어서 들었더라 카더라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삼수갑산에 대해서. 특히 경허가 일반에 들고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일부의 몰지각한 행태들이, 특히 학자라고 하는 나부랭이들이, 학자면 최고야. 특히 경허선사에 대한 거는 학자가 접근을 하려면 일단 수행을 하고 오세요. 수행, 선수행. 경허선사는 뭘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뭐 지금은 안 하겠지 이제는. 그래서 몰지각당 행태들이 확철대오의 깨달음을 증득하여 태도를 성취한 선지식 경허의 정신적 사상적 경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안목을 가진 부족한 시각으로 경허 관련 북행에 대해 각자의 시각에서 편협한 잣대로 대선사 경허의 행리를 저울직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 학자들이 말이죠. 내가 언젠가 그 봉은사에서 봉은사 봉은사에 제가 강의도 했잖아요. 제가 그 경허지 강의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죠. 마침 가니까 쉬운 시간이에요. 근데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산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왜 기어 들어가대? 나중에 가보니까 연기가 뻑뻑 올라와요. 아니 스님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행태인지 그거 하나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학자야.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가슴앓이를 앓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허선사가 여기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살아있지 않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해먹었죠. 어쨌든 지금은 경호사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안 되는 일입니다. 경호는 1898년부터 범어사 조실을 선두로 해인사, 송강사, 화엄사, 통도사만 있겠습니까? 만 무지하게 많지요. 등 제방의 선언에서 조실로 정진하였고 영원함에 180여 개의 선언을 개설하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경어의 후학이라고 하는 모 스님들마저도 사실은 경어선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경어는 문득 1904년 1월에 해인사를 훌쩍 떠나요. 언제? 1월 15일 뭐 하면서? 동안거 결제 출발시키면서. 뭔 말인지 아시죠? 동안거 결제까지 딱 출발을 시켜요. 1904년에. 그래가지고 1월 15일 날 새벽에 보따리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천장암에 2월 10일 날 도착하죠. 그래서 2월 11일 날 전법계를 내리셔요. 해인사를 훌쩍 떠나 천장암에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고 최후의 법문을 마친다. 그리고 후견이 북으로 떠났다. 그 후 경어는 강계에서 6년을 보내고 말년에는 갑산에서 2년을 보내죠. 그곳 갑산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박난주라고 개명하여 살았으며 그곳에서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입적하셨죠. 이때 경어의 나이는 64세, 범납은 56세이다. 이렇게 경어는 세간의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경어의 말년에 삼수갑산행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은든, 환속, 소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어선사가 왜 소멸해? 환속은 누구 무슨 환속? 은든? 어쩔 수 없는 은둔이겠지요. 철봉! 아까 말했잖아. 이 철봉이 가장 대단한 말이에요. 철봉? 대단하죠? 철봉. 우리가 말하는 이 철봉이거든요. 사실은 철봉이 뭐냐면 사회적,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피세하는 것. 즉 은둔에 그거 뭐라 그래요? 다른 말 위에 쓰는 말 아시죠? 생각나는 은어. 은둔이라는 말에 은어라고 합니다. 은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철봉이라는 거를 우리 경어선사는 또 어떻게 그걸 알으셨는지 대단해요. 초창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초창. 아까 초창 했죠. 초창. 경어선사가 많이 쓰는 말. 철봉. 이 초창. 초창도 말했죠. 초창도 뭐라 그랬어요? 이 초창도 한문으로 이렇게 내리죠. 초. 요 마음 십자야. 그 다음에 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 초창.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이 삼수가 아니다. 미안. 쏘리. 이렇게. 그래서 이 초창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회적,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이 아닌, 그래서 가슴에 그 응어리, 울분, 슬픔을 간직하는 것을 초창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철봉도 마찬가지예요. 철봉도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숨는 은어, 그거를 철봉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은둔 소멸로 단정지으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좋은 쪽으로 입전수수 화강동진으로 보는 긍정적인 안목도 나름의 주장된 견해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박재현은 경어의 북행을 아까 자리 비워주게 선석을 물려준다는 말, 그 말은 좀 맞아요. 근데 일부러가 아니죠. 그냥 자리 비워주기로 그거를 봤어요? 아이고 뭐 달라고 자리 비워주는데 삼수갑산으로 가. 그냥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으니까 글로. 김호성은 경어의 삼수갑산은 입전수수인가 은둔인가의 의문을 던지고 있고 저번에 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극소수의 경어의 북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죠. 도를 넘는 극단적인 평가도 서슴지 않고 항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누군가는 다 아시죠. 에이, 써놨네 또. 그중 최근에 윤창화는 자신의 소논문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에서 경어의 북행을 막행막식을 후회한, 저는 말도 참 더럽게 써놨어요. 그죠? 이거는 이런 자가 무슨 승려야. 해인사 승려였답니다. 막행막식을 후회한 참해영 은둔. 말도 더럽게 험하게 써놨어요. 막행막식했나요? 경어선사가 언제 막행막식했어요? 피부병 좀 고친다고 개소주 좀 드시고 속상해서 방광 아까 나왔잖아요. 내가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 거는 뭐더라? 세속의 번뇌에 굴복하여 하지 않아야 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했다. 어쩔래? 라고 쓰셨잖아요. 그거를 막행막식이라고 보는 그 안목은 꽝이죠. 그리고 또 막행막식 후회했대. 경어선사 후회한 적 없어요. 써있잖아요. 그 김태읍에도 써있잖아요. 경어선사는 누가 뭐래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했다. 그런 것 따위에 무서워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놓고 또 막행막식을 후회한 참해영 운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열받으면 안 되는데. 경어선사가 뭘 참회해요? 뭔 은둔이야. 앞으로는 경어선사의 삼수갑산행을 철봉이라고 해야 돼요. 철봉으로까지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논자는 경어의 삼수갑산행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했지요. 내가 오냐 라고 해서 우선 경어의 북행에 대한 그런 사상적 의지를 자신이 저술한 경어집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어의 북행에 대해서 그 접근을 박사학위 논문에서 시도하였던 바 있다. 이런 말. 박사학위 논문에 그냥 자세히 써 있는데, 아이고 그래봐야 박사학위 논문도 꽝이에요. 이거 끝나고 박사학위 논문 할 거거든요. 박사학위 논문 할 건데 그 앞에 참 잠깐 그거 있다. 연극, 경어 연극 있죠. 그 경어 연극 요거 끝나면 경어 연극 할 거예요. 연극 책이 나왔으니까 상하로 나왔어요. 경어 연극 책이. 그거 끝내면 경어의 박사 논문 상하를 할 건데, 그거 전에 제가 이 PPT 작업을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가관이죠. 왜? 알맹이 뭐라다? 뭐지 그? 안고 없는 찐빵. 뭐냐? 안고 없는 찐빵. 왜냐하면 전봉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물론 그러니까 내가 이 박사학위 이거 지금 그 논문 PPT 만드는데 그걸 보니까 가슴은 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슴은 안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 전봉준 얘기가 없다 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죠. 슴슴해요, 슴슴. 어찌됐건 그 박사 논문은 보니까 선적인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서 굉장히 그냥 뭐를 써놨는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봐도 너는 미쳤구나. 왜냐면은 1350페이지니까. 내가 봐도 너는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경화선사 선사상에 대해서 많이 써놓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강의를 할 만한 가치는 있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에서 시도하였던 바도 있다. 뭐냐? 그거는 전봉준 뺀 거죠. 그 대신. 그보다 먼저 논자는 경어의 북행에 대해서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사상 해야 되는데 사상 뺐다 그랬죠. 안 빼면 통과 안 시켜준다는 걸 어떡하나. 경어성어의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를 선자 빼야 통과시켜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뺐지요. 그래서 경어성어의 중도불이 사상 연구의 제목이 선사상 연구. 선에서 쓰는 말이에요. 중도불이는. 중도는 교학에서도 부처님 말씀으로 이거 가전연화 해서 가전연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불이는 선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를 갖게 하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이가. 그래서 좀 속상하지만 어쨌든 상체라는 시각으로 소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들 역시 아주 미흡한 것은 미흡하지요. 뭐. 수박 거달기로 경어의 삼수갑산행에 대해 언급한 윤창하 소논문에 대항하기 쓴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썼지요. 내가 먼저 썼는데 윤창하가 그를 뒤로 그 제목을 뺏겼더라고요.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 나는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 제가 6개월 먼저 나왔어요. 아니다. 6개월도 더 먼저 나왔다. 내가 이거를 3월 달에 했으니까 윤창하는 10월 달에 했거든요. 10월 그 가을호에. 그러니까 10에서 3 빼면 뭐냐? 7개월. 뭐 내가 먼저 앞장섰어요. 또 아니고 논자가 언급한 상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시각으로의 접근이 그나마 가까운 논리로서 최근에 발견된 경어선사의 친필 서간 13편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더라. 이 서간은 온양에 사는 천안전씨 김병삼이라는 그 후손 한 명이 이 모두를 13편을 다 소장하고 있었고, 이 전병삼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전병삼이가 아니라 전병근이에요. 전병삼이는 족보를 만들어준 잘못됐네. 전병근이에요. 전병근, 전병삼 이러는데 전병삼이가 족보를 만들어줬고 전병근이가 이 소장자예요. 모두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전봉준 장군에게 내통 삼위서 삼위가 그런데 거기 또 제목이 삼위에게인데 그것도 트릭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봉준 장군 둘째 아들 전용현에게 보낸 거였어요. 그거 3통. 용호당에게 1통, 귀산장로에게 1통, 서석세에게 1통, 남전당에게 1통, 그리고 유생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 2개 유생이라고 쓴 그 2통이 전봉준한테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전봉준에게는 결국 6통이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보다 먼저 논자는 여기 하나 바꿔줄래요? 여기 전병근. 배고플라 그런다. 배고파. 그래서 소논문 13편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더라 이런 말. 그래서 논자는 언급한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시각으로의 접근이 그나마 가까운 논리로서 최근에 발견된 경어선사 친필 서간 13편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이 세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잘못된 낭설이더라 이런 말이죠. 한국 선불교 중흥주 경어선사가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로서 세속적으로 천안배부인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 혁명을 서간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경어가 음으로 양으로는 아니죠. 양으로 했다가는 그러니까 음으로만 했어. 맞죠? 병법은 물어오되 자주 고하지 마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과 동학농민 혁명의 실패로 인하여 삼족을 멸하는 반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북으로 피신한 비극적 운명의 경허선사의 삼수갑산 행위 관련 행적을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 화학들은 지금이라도 경허선사의 북행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그 진실을 규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선사의 이상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할 것으로 사유되는 바이다. 근데 대한불교 조계에서는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이가 없죠. 에휴. 2장 경허 삼수갑산 북행에 대한 오해. 경허 삼수갑산 북행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중 최근에 윤창화가 지난 2012년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학술 발표를 조계사에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윤창화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의 요지는 불교 평론 불교 평론 잡지에다가 이걸 실었어요. 그 논문의 요지는 경허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런 그러므로 경허의 주색은 욕망의 충동으로 인한 파괴에 미치는 쓰레기.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답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너는 어떻게 얻는? 그래서 그러므로 경허의 주색은 욕망의 욕망의 충동으로 인한 파괴. 아유, 그가 말년에 자취를 감춘 것도 젊은 날의 삶을 부끄러워했겠다. 아이고 야야. 그자의 참. 그래도 나는 그자에게 내 논문 보냈어요. 똑바로 보라고. 젊은 날의 삶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내 논문 100번은 읽고 가야 될 거고.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한 그의 평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주색과 삼수갑산이라고 써놨으니 아주 무슨 이 경허선사가 무슨 먹이냐.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죠. 마치 경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언론들은 최고의 선지시 경허 주색잡기 참여했다. 이 한겨레 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주색잡기를 누가 참여해? 에이. 고기 먹고 여색을 즐겼어? 경허선사가 여색을 즐겨? 늘 당당했던 경허스님도 말년엔 반성하느라 온다. 이런 더러운 말들을 신문에 다 내게 만든 장본인 식으로 보도했어. 보도가 아니고 그냥 매도를 한 거죠. 매도. 경허 열반 100주년 축별계획으로 윤창화가 어떻게 인간의 인두겁을 뒤집어 쓰고 이거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차마. 윤창화가 불고의 평론에 발표한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의 요지는 내가 그래서 이 김태읍이 거를 그냥 다 까발렸다니까요. 김태읍이 걸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걸 보고 분해가지고 작정해서 1년 동안 돋보기 6개 갖다 놓고 그냥 다 해갖고 낱낱이 그냥 욕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한 글자도 안 빠뜨렸어요. 단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안 보이는 것은 물음표라도 해갖고 썼어요. 그래서 이 다 윤창화가 이 지금 김태읍의 인간경에서 다 끊은 거예요. 전부 다 그 내용들이. 딱 한 군데 책에서. 그래서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의 요지는 경허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허의 주색은 욕망의 충동이라는 파괴이며 그가 말년에 자취를 감춘 것도 젊은 날의 삶을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딱 아까 앞에 나왔었죠. 언급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배고프다 이런 얘기요. 더 나아가 윤창화는 그의 논문에서 경허의 주색이 강건한 기질에서 비롯 이것도 내가 강건한 기질에서 비롯되었다고 쓴 게 그 어디요? 김태읍이가 쓴 거예요. 경허선사는 기골이 장대해서 강건한 기질이 가만히 매를 안 맞으면 근질근질한 습성이랍니다. 이 김태읍도 쓰레기죠. 이 김태읍이가 이렇게 무차별로 그걸 써놓는 바람에 이 윤창화가 그걸 퍼다가 그 이철교라고 고려대학교에 그 책을 했더라고요. 그 이철교 씨한테 저기를 받아가지고 했다나 저따나 해가지고 나도
썼어요. 김광식 교수 나한테 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인간들. 어이, 인간들. 그 어떤 이 똥물지옥에 무간지옥에서 발설지옥에 가가지고 이 혀를 그냥 빼내야 된다고 그냥 우리 일버스님이 그러시더만. 그런 것들은. 에이? 아니 거기에 써 있는 거를 가려서 근데 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고요. 말했죠? 김태읍이는 양극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공적이 있고 일정 부분은 참 그래서 경어의 주색이 강건한 기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면 거기 김태읍이 써 있으니까 그것을 단순히 파괴형으로 치부하느라 그게 파괴라는 거죠. 에? 지계와 파괴를 모르냐? 경어의 삼수갑산행을 논자는 경어의 악마바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삼수갑산으로 도피했다 보고 있다. 이 홍연지도 미친 거죠. 왜? 몰랐으니까. 전봉준 때문에 간 거를 몰랐으니까 왜? 그 망공에 갈 때 망공 자는가? 전법계 주고 그날 새벽에 망공 자는가? 날쌔. 내가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간다네 라고 한 말이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보고 있다고 이렇게 써졌죠.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삼수갑산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는 경어가 평소 그가 깊은 허무 이미 아래 남쪽에서부터 허무에 관한 시가 많았어요. 고독 외로운 자기의 고독함을 미리 알고 새들이 와서 퍼득거려주고 있다라는 시도 있죠. 고독 그 다음에 늙음 내가 이미 다 늙어버렸으니 어찌하느냐 무상 세상이 다 무상하다 라는 이 시가 남아있어요. 남쪽에 이미. 그리고 북한은 그냥 더 많죠. 등에 젖어 있었고 남한이 아닌 서북단의 오지인 경어선사는 갑산을 택했고 이름을 박난주로 바꿨고 유생 차림으로 입적을 했고 는 것을 언급하였더라 이런 말이야. 누가? 윤창아가 도피의 이유를 도피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유생 차림으로 입적한 이유는 다 있더라 이런 얘기지. 에이? 네가 경어를 아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나 또 박난주로 바꾼 이유도 또 그게 아니고 일본 놈들의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검열. 또 경어선사가 일본 놈들의 추적을 검열이라고 그래요. 검열. 내가 왜 검열을 받아야 되느냐 막 이래가면서 친척들한테 그걸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본인 개인의 근시안의 안목일 뿐 사실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서간문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는 죽었어. 에이고 속상하다. 3장 경허 서간문 출연에 대한 진실 규명의 소명. 지난 2012년 근대 한불교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아 아이 배가 고프네. 이거 엄청 배고픈데 어떡하지요? 과자라도 먹을까? 스님의 유목을 한자리 모아 특별 기획전을 가졌죠.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 그땐 주지였죠. 10월 13일부터 10월 12일 5일까지 수덕사 근역 성보박물관에서 지신기명내 염공이라는 주제로 스님의 유목을 전시한 바 있어요. 그 책도 있어요. 천장함에 허정 스님이 저한테 그 책을 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스캔 떠갖고 저렇게 다 액자로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 속에 전시된 경허선사 친필 서간문이라는 제목의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에? 그리고 그 부제 설명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이가 없죠. 그 서간문 액자가 저거예요. 저기 요건데 그 액자에 그 설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 경허 스님이 금강산에 주석하실 때의 서간문으로 망공하고 해암 스님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 엉터리 아니야. 말이 안 돼. 경허 선사는 금강산에 주석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들린 거죠. 금강산에 들어가서 금강산 명고 2편하고 헐성루를 지나면서 헐성루에 가서 2편 쓴 거 그게 다예요. 금강산에 추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만공하고 해암 스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해암 스님은 내 스승이라 내가 더 잘 알지요. 해암 스님하고 만고 경어 스님하고는 무엇이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어선사가 금강산에 추석해가지고 만공 스님한테 글 보냈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요? 뭐 그거 있잖아요. 금강산에 가서 그 저기 모양산 아니야, 비로암 왜 가서 한 거는 누구죠? 수월 스님이 이제 거기서 공부 좀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람 스님과 만공 스님이 뭐 편지를 주고받다 묵은 빚을 갚는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어선사 제가 그 박사 논문 몇 년에 9년에 걸쳐서 쓰고, 그 다음에 경어 연극하느라고 1년을 세월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충정사에서 경어선사 경어지 강의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씩 경어선사 선찰순례를 3년간 다니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고, 내 학원 하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제가 학원 하느라고. 뭐 밥을 먹는지 마는지 자는지 모르는지 그러한 엄청난 진짜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서간문을 하지 못했죠. 연구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저걸 하게 돼요. 2018년도에 작정하고 앉아갖고 저걸 여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그 상자 뭐죠? 비밀 상자가 열렸어요. 뚜껑이.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금강산에 추석할 때 서간문 이거 말도 안 돼. 설명이 그게 써 있는데 저게 그거라고? 저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언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유가 닿지 못했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서간문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필자는 항상 다른 그 글씨보다 저 글씨는 서간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었죠. 그러나 필자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경어선사 친필 서간을 번역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짬을 내지 못하고 6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말했죠? 2012년에 저거를 내가 책으로 염궁이라는 책을 받았는데 2018년 때에 하게 되니까 6년을 그냥 보내요. 그러다가 2018년 11월 13일 날, 이것도 11월 13일도 그냥 간신히 뚜껑을 열어서 해석을 하고 보니 너무도 놀라웠게 이 서간문은 만공선사와 경어선사가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고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련된 주변인들에게 보낸 비밀 서간으로 총 13편의 서간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연결성이 전혀 없는 연작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저 주인공 벽송 상묵스님이라고 거기 송림사 본이라고만 써 있어요. 송림사 본. 그러니까 벽송 상묵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냥 송림사 본이라고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숨을 멈출 정도로 전국에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송림사 전화를 다 해요. 13군데가 있더라고요. 송림사라는 절 이름이 인터넷에 뜨는 게 13군데가 있는데 1번부터 송림사를 전화를 했는데 안 나타나요. 뭐라고 하냐면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때 그 친필 전시하신 효고 액자 가지고 계신 스님이 있냐, 이거 그냥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전화를 하는 곳마다 그냥 바로바로 다 끊었어요. 정말 이거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너무너무 실망했죠. 그러다가 진짜 한 호흡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으면 되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3번째 송림사에 전화를 하게 돼요.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근데 다 12번 끝났으니 이제 이거 없으면 나는 어디가 또 이걸 차지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콩닥콩닥 하다가 송림사에 전화를 했는데 놀라웠게도 거기에 종무소인가 봐요. 여자 일하는 보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경어선사 그 액자 서간인데 그 글씨다, 친필인데 이런 거를 혹시 그 스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세상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금 주지 스님은 안 계시고 우리 스님이 글씨를 좋아하시고 그런 걸 많이 모은답니다. 수집가랍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스님이 전화가 왔는데 스님이 그냥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경화선사 거라고 제가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살 물었죠. 전화 끊을까봐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 뭐 말 한마디 잘못 나가서 이 스님이 끊어버리면 다치잖아요. 갈 길이 다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조금 얘기를 하다가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은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은 이게 뭐냐, 그 뒤에 끊어지냐 이어지냐. 일단 궁금하죠? 연작으로 표고되어 있었다. 이거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